해외여행을 사랑하는 한국인, 반대로 해외여행 안 가는 일본인. 대체 왜? 언제부터 이런 걸까? 일본인의 트라우마가 된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닥터 박정호고요. 오늘 진단할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PD님은 올해 해외여행 안 가세요? 가고 싶습니다. 뭐 생각해 두신 곳 있습니까? 저는 호주랑 미국이나 일본도 가고 싶어요. 아,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참 많이 좋아하죠. 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금깨기라는 용어들이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금요일날 칼퇴를 합니다.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에 한 7시 언저리에 모여요. 근데 양복 입고 출근했다가 바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 김포공항에 그 라커룸이 있거든요. 월요일날 출근할 때 입을 와이셔츠나 이건 새로 온 걸 챙겨오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고 옷을 딱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도착하자마자 야시장 구경을 가든지 근처에서 먹고 놀다가 월요일 새벽 1시 비행기나 2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면 김포공항에 내려서 라커룸에서 양복 갈아입고 바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해외여행으로 나가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동남아에서는 한국인들이 어찌나 많은지 아예 한국어로 메뉴판을 설명하거나 한국어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망고 마스터 연지나 조마팅구리. 사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세대들 중에서는요, 해외여행을 가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게 불과 40년이 채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는 말은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쉽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는 해외 관광여행이 완전 자유화됨으로써 여유만 있으면 해외 나들이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해외여행을 가기가 더더욱 어려웠던 이유가 대표적으로 여권을 만들려면 일단 방공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권 국가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방공 교육을 받도록 유도했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유아를 획득하는데 유아를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어렵게 벌어온 달러를 외국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이렇게 해외여행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된 해외여행의 진심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인들은 거의 해외여행을 안 가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안 가는 대표적인 국가의 국민이 미국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위시 리스트가 뭐야? 그러면 무조건 해외여행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뭔가 이국적인 데 가보고 싶어서요. 뭔가 남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종의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요즘은 지속적으로 국내 물가도 오르고 국내의 지방에서 뭔가 관광을 했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국내 숙박비, 국내 현지의 음식점, 그 다음에 레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 비용 등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행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우리와 반대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다 보면 생각보다 주변에서 일본인 보기가 참 어렵죠. 올해 1년 안에 해외여행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일본인들 7명 중에 1명꼴로 나는 해외여행을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외에 유학을 잘 안 가는 대표적인 나라죠.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바로 여권입니다. konnichiwa. 한국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여권을 발급해주는 여권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수도인 도쿄에도 4곳밖에 없어서 한국보다 많이 혼잡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여권 발급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しかも営業が平日の4時までということで会社員はなかなか気軽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よ。それで会社をお休みして行く人も多いです。 여권을 발급받는 수수료가 비싸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인들 스스로 여권을 발급받을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여권 보유율이 불과 20% 수준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계속 들었던 국가이고, 그만큼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가 교역을 했고 지금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여권 발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원래부터 해외여행을 안 갔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한때는 일본인들이 전 세계 해외여행 관광지들을 쓸고 다녔다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자산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일본 내부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게 해외 물가가 됐습니다. 이 시절을 일본 최고의 호황기, 버블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 버블 기간 때는요, 지금과 달리 엔화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선 자국의 값비싼 엔화를 저렴한 외국 돈으로 환전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했겠죠.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재테크 차원에서도 외국을 가보자, 외국에 투자하자라는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일본이 완전히 달라졌죠.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내부에서는 물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물가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해외여행을 즐긴다는 게 어마어마한 물가 부담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1년에 다들 한두 번, 많으면 3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10년 전쯤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 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엔저 현상이 오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부터는 잘 안 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월급은 오르지 않고 보너스는 줄어들고 있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엔저 현상과 디플레이션 현상, 일본 내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해외여행을 점점 안 가게 유도한 꼴이 돼버린 것이죠. 일본인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로 환전하려고 하면 아이고, 엔화를 잔뜩 줘도 달러를 요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최근 들어서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갈 생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일본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급격히 늘었고, 일본인들 중에 외국을 가겠다는 사람은 크게 줄어서 어찌 보면 요즘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저는 관광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에 소극적인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 나름대로 일본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각각의 특색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일본인들도 일본을 다 가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토트래블이라는 일본 정부가 펼치고 있던 국내 여행 캠페인에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政府がクーポンを発行して旅行代金が 30% ぐらい安くなったりとか、その旅行先で使える、ご飯食べたりとか施設で使える地域クーポンというのを発行して、その地域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した. 저희도 그때 국내 여행을 여기저기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일본은 대륙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게 뻗어 있어서 버스로는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8시간 가까이 걸리고요. 오사카에서 후쿠오카까지는 10시간 이상 걸리는 장시간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고속버스 안에 화장실도 있고 냉장고에 마실 수 있는 차가 준비되어 있는 버스도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어서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본은 국내선 자체에 노선이 많고 운항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소멸을 먼저 경험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자꾸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할 사람들에게 별도의 방편을 마련해 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일본 내부에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게 없는 동네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막 만들기도 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가봤던 도시 중에 충격적인 곳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여우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진하게 여기는 옛날부터 이렇게 여우가 많이 살던 동네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우 마을이라는 관광 상품을 컨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우를 대량으로 사육해서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일본 내국인들에게도 해외여행보다도 국내도 볼 게 꽤 있어,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었던 계기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보다 훨씬 국내가 좋아, 이런 인식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청년들의 분위기는 기성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일본의 청년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자신감이 넘쳤던 일본의 기성세대인 단카이 세대와 달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저성장 속에서 살아왔던 이 신세대들이 보이고 있는 소비 욕구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신세대들은요, 오랜 디플레이션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소비하는 즐거움보다 소비를 뒤로 미루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와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체감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해 왔던 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국내보다 해외여행을 즐기는 한국인, 반대로 국내 여행을 더 많이 하는 일본인,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매력적인 나라죠. 해외로 떠나는 한국인들만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 주변을 돌아보는 내국 관광객들도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